함왕이 사랑한 여인이 단 7일 만에 쫓겨났다면 그 비극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조선 역사 속에서 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만 고작 7일 만에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 비운의 여인이 있었다면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한나라의 왕이 그토록 아꼈던 여인을 어째서 지켜주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랑과 권력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한없이 나약했던 한 왕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왕과 왕비의 애틋한 인연이 거대한 정치적 압력 앞에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 역사 속 개인의 비극과 권력의 냉혹함을 생생하게 마주하고 그 숨겨진 이야기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해소해 보시죠. 이 가슴 아픈 이야기는 바로 중종의 첫 번째 왕비, 당경왕후 신씨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작 뒤에 예측할 수 없는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때는 바야흐로 폭군 연산군의 광기가 궁궐을 뒤덮고 백성들의 삶을 짓밟던 그 암울한 시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감이 조선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죄인으로 몰릴 수 있다는 공포, 숨죽여 살아가야 했던 백성들의 비참함은 궁궐 아니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죠. 이러한 혼란과 공포 속에서도 어린 진성대군과 신채경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정략적인 혼인으로 시작되었지만 어린 마음에 싹튼 순수한 믿음과 애정은 어떤 정치적 계산보다도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의 풍파를 알지 못하는 어린 시절, 이들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작은 섬과 같았죠. 화려한 궁궐의 그림자 아래, 연산군의 폭정으로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의지하며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진성대군은 훗날 중종이 되는 인물이었고 신채경은 바로 당경왕후가 될 여인이었죠.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마음속에 깊은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서로에게 위안을 주며 어쩌면 평범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수한 사랑 위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연산군의 폭정과 그로 인한 정치적 경랑이 드리워져 있었죠. 마치 고요한 호수 위에 작은 배를 띄운 듯 위태로운 시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혼례는 단순한 왕실의 행사를 넘어 불안한 시대 속에서 두 어린 영혼이 서로에게 묶이는 운명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궁궐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는 그들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었지만 어린 진성대군과 신채경은 오직 서로에게서 평화와 희망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그들의 조용한 사랑은 곧 불어닥칠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알지 못한 채 깊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위태로운 시대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과연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더 이상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했고 궁궐 안팎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공포와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모호사화와 갑자사화로 수많은 살림 세력이 피를 흘리며 숙청된 후 조선의 정치는 혼돈 그 자체였고 누구도 내일을 감히 장담할 수 없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혼란과 절망의 그림자가 깊어지던 시대 속에서 마침내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통째로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이 벼락처럼 터지고야 마는데요. 바로 1506년 9월 2일 밤에 일어난 중종반정이었습니다.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등 반정 세력은 더 이상 연산군의 폭정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비밀리에 거사를 모의했고 마침내 칼을 들고 어둠 속을 가로질러 궁궐로 향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궁궐은 순식간에 피바람이 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반정군은 연산군을 폐위시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진성대군, 훗날 중종이 될 인물의 사가였습니다. 진성대군은 갑작스러운 반정 소식에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연산군의 서슬퍼런 감시 속에서 그저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아가기를 바랐겠죠.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다른 너무나도 거대한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반정군은 혼란에 빠진 진성대군을 강제로 추대하며 연산군을 폐위시킨 후 그를 조선의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며 거부했지만 이미 시대의 거대한 흐름은 그를 새로운 왕좌로 밀어붙이고 있었죠.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진성대군은 조선의 11대 왕, 중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왕비 신씨가 있었지만 그들의 행복은 채 시작되기도 전에 또 다른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반정의 성공으로 이제 막 정권을 잡은 공신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꿨지만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왕비인 신씨가 눈의 가시처럼 걸림돌로 보였던 것이죠. 신씨의 아버지, 신수군은 연산군의 처남이자 당시 영의정의 자리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반정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연산군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자 핵심 측근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새로운 왕의 권위를 확립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연산군의 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재를 청산하려는 칼날은 다름 아닌 중종의 사랑하는 아내, 왕비 신씨를 향하게 됩니다. 공신들은 중종에게 왕비 신씨를 폐위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확고했습니다. 역적의 딸을 왕비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새 왕실의 정통성을 위협하고 앞으로의 전국에도 끊임없는 불안을 초래할 것입니다. 중종은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그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그는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신생 군주였고 그의 왕권은 오직 반정 공신들의 절대적인 지지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었으니까요.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홀로 선 작은 배처럼 중종은 깊은 고뇌와 갈등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곁에 두고 싶었지만 그를 왕으로 만든 이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하루아침에 왕위와 사랑,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줄타기였습니다. 그는 과연 이 거대한 정치적 압력 속에서 자신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비정하고 냉혹한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거대한 정치적 경랑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곁에 두고 싶었지만 그를 왕으로 만든 이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하루아침에 왕위와 사랑,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줄타기였습니다. 그는 과연 이 거대한 정치적 압력 속에서 자신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비정하고 냉혹한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거대한 정치적 경랑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종은 사랑하는 왕비 신씨를 지키기 위해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밤낮 없이 반정 공신들을 설득하려 했었고 그녀의 아버지가 연산군의 친척이긴 하나 반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죠. 하지만 공신들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반정을 일으켰고 이제 그 피로 세운 새 왕실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역적의 딸을 왕비로 두는 것은 왕실의 정통성을 위협하고 언제든 전국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왕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압박은 하루가 다르게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사태가 서서히 마을을 덮쳐오는 것처럼 중종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무게에 짓눌려 갔습니다. 그는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새내기 군주였고 그의 권력은 오직 반정 공신들의 절대적인 지지 위에 간신히 서 있는 위태로운 것이었죠. 만약 그들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왕위는 물론이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왕비를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현실 앞에서 젊은 왕은 깊은 고뇌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결국
중종의 애원과 저항은 거대한 정치적 압력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왕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울음장을 놓으며 급기야 왕비를 폐위시키지 않으면 자신들이 모두 물러나겠다며 걸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곧 왕의 고립과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중종은 피눈물을 머금고 왕비 신씨의 폐위를 윤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왕비가 된 지 단 7일 만에 벌어진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폐위 교지가 내려지던 그날, 궁궐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중종과 단경왕 후 두 사람의 마지막 포옹은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궁궐을 나서는 단경왕 후의 뒷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저미게 했을 겁니다. 그녀는 쓸쓸히 궁궐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거기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는 폐위된 왕비에 대한 애틋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단경왕 후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궁궐이 잘 보이는 바위에 자신의 붉은 치마를 벗어 걸어두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는 중종이 자신을 잊지 말고 자신 또한 왕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은 애절한 약속이었을 겁니다. 먼 훗날까지도 이 바위는 치마바위라 불리며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 되었죠. 왕은 궁궐에서, 왕비는 궁 밖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하는 가혹한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거대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권력 다툼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사랑이 거대한 역사적 광풍 앞에 어떻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궁궐을 떠난 단경왕후는 정든 보금자리를 잃고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늘 궁궐을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비록 왕비의 자리에서는 쫓겨났지만 중종을 향한 그녀의 애틋한 마음만은 변치 않았을 테죠. 궁궐 밖에서 홀로 살아가는 그녀의 일상은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되새기고 멀리 보이는 궁궐을 향해 말 없는 그리움을 보냈을 단경왕후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고요하고도 애통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한편 궁궐에 남겨진 중종의 마음 또한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는 왕위에 올랐지만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깊은 그리움에 시달렸을 테죠. 왕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의 사랑은 지킬 수 없었던 무력감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을 겁니다. 궁궐 안에서 멀리 단경왕후의 집 방향을 바라보며 그녀의 안녕을 빌고 다시 만날 날을 꿈꾸는 중종의 모습은 왕의 권위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애절한 고뇌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의 역사 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단경왕후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치마를 바위에 걸어두었다는 치마바위 전설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들의 애틋한 마음이 잊히지 않고 전해져 내려오는 귀한 증거가 되었죠. 이 바위는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왕과 왕비가 서로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약속했던 사랑의 증표이자 동시에 권력의 냉혹함 앞에 쓰러져간 개인의 비극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의 증인인 셈입니다. 중종은 반정 공신들의 끈질긴 압력에 결국 굴복하여 단경왕후의 폐위를 윤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사랑은 거대한 정치적 광풍 앞에 무릎 꿇고 말았죠. 개인의 행복과 왕비와의 깊은 사랑은 반정 세력의 권력 유지라는 냉혹한 계산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거대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권력 다툼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삶과 행복이 언제든 희생될 수 있다는 역사적 비극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종과 단경왕후의 이야기는 단순히 슬픈 사랑 이야기를 넘어 권력의 속성과 그 속에서 희생되는 개인의 삶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 아닐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정치적 광풍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지 다시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쓸쓸함 속에서도 잊히지 않는 사랑의 흔적을 통해 역사의 냉혹함 속에서도 인간적인 감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는군요. 이처럼 조선 왕실의 복잡한 권력 투쟁은 또 다른 비극과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위를 둘러싼 더 치열한 암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